알기 쉽게 맞춰드립니다. 맞춤형 법률 맛집 맞춤법 TV.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제가 또 요즘 기사를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우리 채널들을 위해서. 근데 얼마 전에 좀 궁금한 기사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문신시술 처벌의료법이 또다시 합헌이 됐다. 이런 타이틀을 봤는데 이 문장 자체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 사건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까 해요. 그냥 간단해요. 의료인이 아니면 문신 시술 하지 마라 하면 처벌하겠다라는 조항이 네. 이제 문신 시술을 업으로 하시는 분 타투이스트들, 그쵸. 타투이스트들이 야 이거 좀 과한 거 아니냐, 이거 헌법에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나 이런 거 침해하는 거 네. 아니냐라고 해서 헌법재판소에다 판단해달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네. 헌법재판소에서 두 가지 면에서 이제 위헌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네. 첫 번째는 방금 말한 것처럼 직업의 자유 침해하고 과한 거 아니냐 요거랑 네. 두 번째는 법으로 그러면 문신을 의료인이 아니라도 특정한 뭐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문신 시술을 할 수 있게 허용하는 그런 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거 안에서 지금 너네 내 직업의 자유 침해됐다 네. 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둘 다 아니다. 위헌 아니니까 처벌받는 거 어쩔 수 없다 라고 판단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몇 년이 뭐야? 한 10년 전부터 계속 이런 문제가 있었지 맞아요. 않았어요? 네. 수차례 이게 뭐 그쵸? 얘기가 있었는데 그래도 그나마 이번에는 위헌이라고 보신 재판관의 숫자가 늘어나기는 했어요. 늘어나긴 했는데 이번에 5대 4였으니까 네. 제 생각에는 앞으로 향후 몇 년 안에 이게 똑같은 사건이 다시 일어나면 이게 네. 뒤집힐지도 몰라요, 결과가. 그러네요. 예. 그래서 네. 해외 헐리우드 유명 배우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타투 시술하고 가시잖아요. 아, 또 잘하니까. 잘하니까 네. 세계적 네. 수준이라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세계적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전부 다 이 체제 안에서는 다 불법 시술이 되는 거예요. 범법자가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이게 이런 법이 맞나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왜냐면은 저희가 이제 일반 뭐 피부샵이나 이런 데서도 반영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도 다 불법이 되는 건데.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도 그 얘기 했어요. 아예 대놓고 반영구 화장의 경우라고 네. 하더라도 문신 시술이 위험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의료인만 해야 된다는데 반영구 화장도 문신보다 덜 위험한 거 아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처벌할 수 있다. 맞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반영구 화장도. 이런 의견이 있더라고요. 모두가 직립보행을 하는데 사족보행이 머물러 있다, 헌재가.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게 헌재가 비판 받을 만도 한데 네. 이제 저희는 변호사니까 이게 결정문 전체를 다 읽어보잖아요. 그쵸. 근데 이번에도 5대 4였단 말이죠. 네. 근데 저도 이제 결정문을 쭉 읽어봤는데 이번에 위헌이라고 하는 판관 네 분 있잖아요. 네네네네. 이분들이 사실은 더 설득은 돼요. 이분들 설득 되는데 제가 헌법재판소 판관이었으면 저 이거 합헌 의견 냈을 것 같아요. 아, 왜요? 그 이유는 뭐냐면 네. 대원칙은 그런 거예요.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비전문가는 하지 말아라. 왜냐면 비전문가 의료행위를 했을 경우에 그게 네. 너무 위험하니까 그거는 9분 모두 동의를 한 거예요. 네네. 비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하지 말라.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9명. 9명인데 9명 모두 이건 다 동의를 한 거예요. 네네. 그러면은 이 타투가 의료행위냐? 그쵸? 그거가 그니까 이제 맞네. 중요하겠죠. 미적으로 하려는 건가? 그렇죠.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 눈 찝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 살짝 찝는 거. 네. 그거 의료행위일까요? 아니죠. 사실 이것도 의료행위긴 의료행위. 미용성은 눈 살짝 찝어도 나 너무 미로만 생각했나? 예, 살짝 찝는 거 여기다 예뻐지려고 하는 거. 그리고 찝는 거 그다음에 네. 여기 뭐 이렇게 보톡스 넣는 거나 너클로, 필러 네, 넣는 네. 거 사실 이것도 미용 성형이잖아요. 그렇죠. 이 소수 그러니까 반대 의견에서는 일본은 헌법재판소가 거의 최고 재판소죠. 네. 거기서는 이 문신 이런 거를 의료행위에서 빼버렸어요. 근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대법원이 그걸 가지고 와서 제가 그 틀에서는 네. 저는 다수 의견 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게 현 변호사님은 아까 거기서는 다른 입장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 헌법재판소에서 말한 대로 네. 뭐 다른 자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드냐 안 만드냐는 그렇지. 그건 국회에서 할 문제고 그렇지, 그렇지.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문제는 네. 아니고 요게 결국에는 의료행위냐 아니냐. 헌법재판소에서는 대법원이 예전에 판단해서 타투 의료행위다라고 한 거 그대로 갖다가 의료행위니까 안 된다라고 한 건데 충분히 다른 판단도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렇죠. 아쉬움이 그러니까요. 남아요. 근데 아까 아나운서님이 말씀하신 네. 것처럼 이족보행, 사족보행 얘기했잖아요. 네네네. 우리가 항상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가 있을 때 가장 보수적이고 가장 늦게 바뀌는 거는 항상 사법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새로운 행위가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은 입법부에서 법을 만들어줘야죠. 그래야 사법부에서는 그걸 바탕으로 해서 판단을 할 수 있는 거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를 가도 사법부는 항상 국가기관 중에서 제일 보수적인 쪽에 속하게 되어 있어요.
제일 마지막에 바뀌어요. 그게 만일 이번 결정에서 네. 아마 위헌은 못했을 거예요. 위헌이 나오면은 음. 비자격자인 비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했을 때 처벌 규정이 다 날아가는 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여기서 보톡스 놓고 주사 네. 놓고 배 째고 수술해도 처벌 안 받는 게. 그 규정 자체가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헌법재판소도 되게 고민했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판결문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네. 반대 의견 진짜 그럴듯해요. 보통은 헌법재판소의 소수 의견이 시대에 맞아요. 진보적이죠. 진보적이에요. 그쵸, 그쵸. 지금 왜냐하면 다른 나라도 사실 이렇게 규제하는 나라는 전 세계 우리나라밖에 거의 안 남았대요. 그쵸, 네. 물론 다수 의견이 걱정하는 게 있긴 네. 해요. 실제로 피해 사례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요? 여기서 뭐 포도 알균 감염 이게 뭔지 모르겠어. 비결핵성 마이코 박테리아 감염, 봉화지경, 아 감염 그런 거 맞아. B형 맞아, 감염, 맞아. C형 감염 뭐 이런 게 사실 피해 사례가 오는데 이게 사실 이게 다수 의견이 생각했던 게 네. 뭐냐면 손해를 입었어요. 네. 그 만약 의료 행위를 하다가 이게 병원에 네. 사고 났으면 이게 보험이라든지 이런 게 다 되는데 아, 타투이스트 이런 사람들 아 보험이 안 되는 거. 보험도 안 되고 이게 시스템이 지금 안 돼 있는 거예요. 아.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문신시술 처벌 합헌에 대해서 우리 두 변호사님들의 생각을 좀 들어봤는데요. 오늘도 또 저희 영상 보시고 혹시 궁금하거나 이런 게 있으시다면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많이 많이 부탁드릴게요. 부탁드려요. 안녕.